자, 8월 10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46,000달러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46K를 확실하게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자, 일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200일 평균선 아직까지도 위쪽에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고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남은 대형 호재들이 어떤 건지, 그리고 퓨얼 멀티플 차트로 봤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상승을 또 유추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분석은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제 있었던 부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YOY, MOM,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간단합니다. MOM이라고 돼 있는 거는 전월 대비고요. YOY는 작년 대비를 했을 때, 전년 대비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YOY 소비자 물가 지수 전년 대비 예측은 5.3이었는데 5.4% 이렇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기사를 보니까 또 뭐 5.3%인데 뭐 그거보다 상회한 5.4%가 나왔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나오는데, 자, 작년 대비로는 5.4%,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로는 예측과 정확하게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별로 크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작년 대비는 그대로지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오히려 하락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측보다 더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별 3개 보이시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러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알아야지만 도대체 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야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친 거고,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느냐? 자, 저번에 전월에 우리 제롬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할 때 뭐 중고차 가격이 너무 높게 올랐다. 이런 특정 부분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 생각했던 지수보다 높게 나왔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식품은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와 식품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소비자 물가 지수를 표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온 것이 이거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볼 때 지금 뭐 뉴스에서는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졌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어진 거죠. 굉장히 좋은 그림이고,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걸 한다 했죠?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테이퍼링. 뭐 이 얘기는 하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퍼링이 나온다는 건 그냥 안 좋다는 얘기라고 생각을 뭐 하고, 뭐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검색을 해보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가 또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이죠. 인플레이션 방지를 하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회피 수단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너무 또 낮아지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긴 한데, 일단은 테이퍼링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세가 변동이 크게 없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이 우려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선이고 테이퍼링 언급을 굳이 지금 하지를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인플레이션 이게 뭐 문제는 없지만 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냐?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신규 확진이 2200명을 넘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하루 12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코로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경제가 회복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코로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해서 자산을 이제 축소를 시키려고 하지를 않겠죠. 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돈을 지금 인프라나 뭐 부양책이나 해서 지금 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을 지금 바로 시켜버린다? 경제가 지금 이렇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이 위험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시장이 아직 흔들리지 않고 굉장히 잘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또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게, 자, 보면은 거리두기가 이제 점점 심해지겠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면 자영업자, 회사들의 손실이 큽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주식시장도 나중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예전에는 금이었겠죠. 자산인. 하지만 요즘은 가장 이슈가 되는 바로 가상화폐가 아닌가 싶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프라 법안 나오고 진행이 되고 한다면은 우리가 인프라 법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과세의 부분이긴 하겠지만 오히려 사람들의 돈이 여기 비트코인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예측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다음 기사도 보기 전에, 자, 그러면 이제 퓨얼 멀티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퓨얼 멀티플 차트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저번 영상 7월 12일 날 영상 한번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퓨얼 멀티플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1번 구역, 그리고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퓨얼 멀티플이 그린존에 들어갔다라는 거는 저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파란색 퓨얼 멀티플의 지수가 여기 레드존까지 가면은 이제 너무 높아진 매도의 압력이 강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부분은 어디냐? 최근까지 그린존이었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 그린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의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올라갈 거다. 12년 이후로 이렇게 저점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1번 구역이라고 라인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게, 자, 퓨얼 멀티플 차트상 이제 17년 11월입니다. 17년 11월. 그리고 여기 보이는 하얀색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 자,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 제일 고점을 찍었을 때 멀티플 차트의 이 부분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냐? 아직도 여기 밑에 부분에 상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7년 11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라색 선인데 멀티플 차트가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퓨얼 멀티플이 여기 위에까지 올라갔을 때는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비트코인이 200%가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자, 200%가 올랐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시장에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당연히 200%까지는 안 오를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200%가 오르잖아요. 여기에서 200%가 오르면 비트코인이 뭐 15만 달러까지 가는 건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체감하는 게 100달러가 1000달러 되는 거랑 10,000달러가 10만 달러 되는 거랑은 차이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상승은 하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멀티플 차트상으로 만약에 여기까지 치고 간다. 그럼 여기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치고 올라가지겠죠.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10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남아있는 10만 달러까지는 해봤자 100%입니다. 저번에 우리 17년도에 있었던 이 멀티플 차트 밑에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가격을 상승을 했던 게 200%가 올랐는데 거기에 반만 잡아서 100%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지금 우린 여기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싶고 저는 한결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비트코인은 연말에 무조건 10만 달러 꼭 갑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계속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대형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남았을까요? 라는 거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지금 이번에 상원의원에서 이제 회의가 된 가상자산 이제 수정안, 과세 인프라법의 과세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죠. 상원의원들의 99%가 찬성을 할 만큼 가상화폐는 굉장히 뜨겁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폐를 옛날에 투기다, 그리고 사기다라고 했던 그 방식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진행이 되죠. 발키리 SEC의 BTC 선물 ETF 승인 신청했고, 그리고 어제 같은 10일 날 같은 경우에도 바네크에서 비트코인 전략 ETF 승인을 신청을 했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ETF 승인 신청이 다시 한번 또 새로 추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ETF 승인이 나버린다. 한 곳이라도 나버린다. 지금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지금 과세나 이런 부분이 안 잡혀 있죠. 만약에 인프라법이 과세가 지금 진행이 되죠. 확실한 과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서. 저는 인프라 법안 이 과세 부분이 오히려 호재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 과세가 정확하게 잡혀져 있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ETF 승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번 연말이 아닌 더 랠리를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뭐 13년도에 많이 올랐잖아요. 17년도 때 많이 올랐잖아. 근데 13년도와 17년도 때와는 지금 다릅니다.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은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2021년 지금 이때 이 부분이 오히려 이때까지 없었던 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10만 달러 간다고는 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갑자기 이제 생각이 드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13년, 17년도 때는 가장 천대를 받던 무시를 받던 이 가상화폐가 2021년은 다르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ETF 이런 거 승인이 나버리고 한다면은 진짜 비트코인이 상승장에 진짜 불을 지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거 바로 8월 19일 8월 19일 테슬라 AI 데이입니다. 이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에 다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다면은 오히려 더 빠른 가장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욕을 하던 어쩔 수는 없지만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비트코인을 다시 한번 테슬라 결제 수단에 사용을 하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비트코인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불을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야 되는 거는 똑같습니다. 어제 말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할게요. 46K를 잘 지지를 해줘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또 저항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46K를 뚫어줘야 됩니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노란색 윗선으로 올라가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지지는 여기죠. 여기 200일 평균선 잘 막아줘야 됩니다. 여기는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겠죠. 여기 20일 평균선과 그리고 120일 평균선,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오늘 내일일 것 같아요. 오늘 내일의 가격 변동이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여기에선 매수를 잘 안 하죠. 저항 밑에 부분에선 매수를 잘 안 하는데 혹시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